여러분께 스포츠 정보를 물어다 드립니다. 스왈로스 지금 날아갑니다. 안녕하세요. 스왈로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종료된 V리그 수상자들과 뜨거웠던 FA 시장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먼저 배구 FA 관련해서 추가된 좀 충격적인 소식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소식이죠? 전 삼성화재 블루팡스죠. 네. 박철호 선수가 한국전력으로 FA 이적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와. 충격적이라고 하는데 네. 도대체 어느 정도 충격인가요? 아무래도 10년간 그 자리를 지켜온 선수다 보니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소식이었던 것 같아요. 9년 동안 3,644득점이나 했대요, 박철우 선수가. 그 삼성화재에서 네, 삼성화재에서 거의 주포였다는데 참 아쉽겠어요, 팬들이 결국은. 게다가 그러게요. 베테랑 선수일 텐데 10년간 뛰었으면은 그렇죠. 이 선수가 이적을 했다는 게 삼성화재 팬들 입장에서는 좀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여기서 이야기는 끝내보고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KBO 리그가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야, 드디어. 네, 국내 프로리그 중 가장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는 스포츠죠. 네. 이 연습 경기로 시작을 한 거지만 팀 간의 경기 정말 오랜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최대 스포츠 방송사 ESPN이 또 KBO 리그의 중계권 구매를 알아봤다고 하는데 이것도 벌써 좀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 바로 KBO 리그 앞으로의 일정과 ESPN의 KBO 중계권 구매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희 녹음 시간으로 4월 21일 화요일이죠. 오늘 KBO 리그가 개막 여부와 날짜를 결정을 했습니다. 오피셜 기사를 살펴보면 5월 5일 어린이날 개막을 할 예정이고요. 무관중으로 시작을 해서 점진적으로 관중을 증가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만큼 여러분도 야구를 정말 보고 싶으셨을 텐데요. 드디어 연습 경기이긴 하지만 야구 경기를 TV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야, 저희가 얼마나 기다려왔습니까? 저희가 지금 한창 야구 보면서 막 롯데 욕하고 LG가 잠시나마 우승 꿈꾸는 것도 보고 해야 되는데 뭐 어쨌든 4월 21일부터는 무관중으로 시범 경기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번 연습 경기는 지역 간 이동도 최소화하고 숙박 없이 당일치기 경기만 가능하기 때문에 야구팀 연고지 간의 거리가 가까운 경우에 구단끼리 경기가 있을 예정인데요. 녹화일인 21일이죠. 21일엔 두산 대 LG, 키움 대 SK, 한화 대 KT, 삼성 대 기아, 롯데 대 NC 이렇게 5경기가 있었는데요. 딱 봐도 서로 가까운 팀들끼리 경기가 있는 게 느껴지시죠? 그렇죠. 네. 네. 거리상으로 굉장히 가까운 팀들. 그렇죠. 일부 구단은 연습 경기 일정 전에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려고 야간 청백전을 진행하면서 개막을 준비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4월 27일까지 일주일간 연습 경기 일정이 예정되어 있고요. 경기는 총 20경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KBS N스포츠, MBC 스포츠 플러스, SBH 스포츠, 스포티비, 스포티비2 총 5군데의 방송사에서 중계가 잡혀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네. 네, 맞아요. 사실상의 시범 경기로 정규 시즌 개막을 앞둔 최종 테스트 성격을 띠기도 하죠. 원래는 11월 동안 46경기로 예정되어 있던 연습 경기가 줄어들면서 경기 수에 제한이 있다 보니까 과거의 시범 경기 때처럼 새로운 얼굴들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새로운 선수를 만나는 것보다는 주전 선수들을 위주로 연습 경기가 펼쳐질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야구 경기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좋지만 아쉬운 마음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연습 경기 순간에도 그라운드와 덕아웃을 제외한 모든 구역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고 선수들 간의 접촉도 자제시킨다고 합니다. 또한 심판위원을 포함해서 모든 관련 관계자들도 마스크랑 위생장갑을 착용을 필수로 하고 있고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기 때문에 경기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조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보니까 침 뱉는 것도 금지됐더라고요. 솔직히 이건 좀 개인적으로 좀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왜요? 이 보시면 되게 선수들이 좀 많은 선수들이 좀 침을 뱉더라고요. 네. 좀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좀 보기 안 좋지 않을까.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이런 반응이 상당히 그쵸. 많더라고요. 네, 또 어린이 팬들도 많이 보고요. 네. 근데 앞에 다들 설명을 다 잘해주셔서 저는 뭐 딱히 더 뭘 설명해드릴 게 없네요. 네. 저도 야구를 너무 좋아해서 많은 야구 팬들 함성 소리는 당분간 들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적어도 캐스터 분들의 함성 소리도 듣고 싶을 정도로
정말 야구 경기를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네. 뭐 대표적으로 뭐 건축 담장이라고 불리는 권성우 캐스터님도 계시고 뭐 간다 임용수 캐스터님도 계시고. 네. 민수 씨, 그러면 캐스터분들 얘기해 주셨으니까 혹시 캐스터분들 성대모사 가능해요? 좀 갑작스럽긴 한데 한번 해볼까요? 와. 누구를 할까요? 승환 씨가 골라주세요. 저는 말씀 꺼내셨으니까 네. 임용수 캐스터님 가능하신가요? 임용수 캐스터님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다 넘어간다 홈런입니다. 손아섭의 투런 시즌 5호 한 점을 달아나는 롯데자이언츠 3대2. 네. 네. 와, 이게 뭐죠? 아니. 민수 씨, 네네네. 사과하세요. 네, 청취자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90도로 인사하세요. 네. 이거 보여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민수 씨 사과하는 거 게시물로 올리겠습니다. 네. 네. 이거 안 되겠어요. 머리 한 10초 동안 박고 네. 있겠습니다. 네. 네, 좀 당황스럽지만 네. 이렇게 KBO 리그 재개 관련된 이야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아직 충격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데 무엇이 됐든 간에 무료한 야구 팬들에게는 하루라도 더 빨리 야구를 볼 수 있는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KBO 리그 재개와 관련해서 이야기가 좀 많은 게 있어요. 사실 KBO가 이번에 시즌을 진행하면서 좀 2달 정도 늦게 시작을 하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 144경기 체제를 유지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쉽지 않을 텐데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11월 중순에 11월 초에 끝나는 일정인데 네. 이 개막이 늦어지면서 11월 말까지는 끝내겠다. 12월엔 야구를 할 수 없으니까 왜 12월에 야구고 못 하는 거죠? 이게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선수와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선수와 계약을 12월까지 할 수 없고 11월까지만 해서 선수가 그 기간에는 연봉을 받고 활약을 하는 거고요. 그 이후에는 무급 상태예요. 그래서 선수들이 돈 받고 활약을 할 수 없는 규정상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못 하는 건데 근데 이 144경기를 하게 되면 좀 많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선수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 144경기를 그렇게까지 집착할 이유가 있나 싶은 생각이 있긴 해요. 뭐, 지금 염경엽 감독이라던가 야구팀 감독들도 저 같은 생각이신 것 같은데, 그렇죠. 오늘 아침에 기사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뭐, 김태형 감독도 계시고요. 그렇죠. 네. 사실 야구 감독도 조금 의아해하는 부분인데, 이렇게까지 144경기에 집착을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있긴 합니다. 네. 네, 맞아요.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정규 시즌 끝나는 날짜가 11월 2일로 일단 잡고 있더라고요. 네. 솔직히 그맘때쯤이면 이제 원래대로면 이제 한국 시리즈 들어가는 그런 날짜거든요. 날씨도 좀 많이 쌀쌀할 것 같은데 물론 고척돔에서 한다고는 해요. 포스트 시즌을 모든 경기.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이제 선수들 준비하는데도 많은 지장이 좀 있지 않을까. 오히려. 네. 저는 144경기를 하면 팬으로서는 많이 보게 되는 거니까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선수들의 그 부상이나 건강 상태가 가장 신경이 쓰일 것 같아서 좀 무리 아닌가 싶어요. 네. 저는 저희가 다음에 이야기할 내용과 관련이 있는데요. 저희가 야구를 수출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원래도 좋지 않던 저희의 경기력이 이런 무리한 스케줄로 인해 조금 더 안 좋게 느껴지지 않을까 하는 싶은데 혹시 다음에 얘기할 내용이 뭔가요, 승환 씨? 네, 그래서 다음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다원 씨가 잘 얘기해 주셨죠. ESPN이 KBO 중계권을 구매하기 위해서 알아봤다는 내용입니다. 저도 준비하면서 이 만우절 기사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심지어는 근데 MBC 스포츠 플러스 공식 인스타 페이지에 ESPN 로고가 딱 박힌 게시물이 올라와가지고 무슨 일이지? 싶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워낙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아서 저희가 팩트 체크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네,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이달 13일에 KBO 관계자는 미국 스포츠 전문 채널 ESPN이 KBO 리그 중계권에 대해 문의해 논의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베이스볼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개막 여부가 불투명하기에 컨텐츠가 부족한 상황인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ESPN은 유료 시청자가 1억 명에 달할 정도로 큰 방송사입니다. ESPN은 비어있는 편성표를 채울 대안으로 KBO 리그까지 관심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류대한 KBO 사무총장의 언급에 따르면 실제로 ESPN에서 연락이 먼저 왔다고 합니다.
유튜브 채널인 DKTV 데니얼에서 데니얼 김 해설위원이 실제 확인차 직접 ESPN에 문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ESPN 마케팅팀에서 회신하기로는 그것에 대한 것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라고 알려져 왔습니다. 하지만 ESPN 프로그래밍 이사의 공식적인 입장을 따르면은 미국보다 리그가 일찍 시작하는 나라의 리그들을 찾아보고 알아보겠다고 했다고 하네요. 아니, 저도 관련 내용을 기사로 처음 접하고 상당히 놀랐는데요. 아무래도 KBO와 MLB의 수준 차이가 얼마나 큰지 잘 알다 보니까 처음에는 아니 ESPN이 굳이 왜? 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관련 자료를 찾아보니 KBO에 대한 ESPN의 관심이 이유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는데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팀 내 자체 청백전을 실시하고 또 그 청백전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하는 한국 야구가 흥미롭게 보였을 겁니다. 실제로 미국 현지 기자들이 한국의 청백전 소식을 개인 SNS로 알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같은 이유로 ESPN 측에서 KBO 리그 중계를 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냐고 문의를 해왔고 KBO 측은 개막 일정이 확정된 이후에야 논의를 할 수 있다고 ESPN에 전달한 상태라고 하네요. 뭐 지금 개막 일정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논의가 차차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물론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산될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미국 최대 스포츠 방송국 ESPN이 KBO에 문의를 했다는 것 자체로 아주 흥미로운 일이죠.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의 빠던을 미국 야구 펍 같은 곳에서도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직 정식으로 요청하진 않았지만 현우 씨 말씀대로 네. ESPN이 KBO의 중계권을 알아봤다는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우리만 이렇게 메이저리그를 TV로 보다가 미국에 사는 사람들도 TV로 우리나라 야구를 보게 된다. 이 좀 생각만 해도 좀 신기하긴 합니다. 네. 뭐 사실 뭐 이미 메이저리그에서는 전준우 선수나 신봉기 선수 스타잖아요. 그죠, 민수 씨? 네, 뭐 전준호 선수, 신봉기 선수 뭐 말이 더 필요 없는 대단한 선수들이죠. 그럼요. 심지어 신봉기 선수 그 머리에 맞고 튕겨 나가서 또 공을 또 전준호 선수가 잡았더라고요. 그렇죠. 이건 뭐 그냥 뭐 설계 수준인 거의 그 정도인데 뭐 네. 아웃 카운트를 잡는거나 뭐 이제 전준 선수를 봐서나 그냥 뭐 전준 선수는 월드 스타일 운명인가 봅니다. 그 정도.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ESPN이 KBO 중계권 구매에 성공을 해서 KBO가 개막한 후에 미국에 방송이 된다고 저희끼리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죠. 네. 과연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요? 일단 ESPN에서 KBO 리그와 중계권 계약을 맺는다면 약간 한류처럼 KBO 리그 특유의 팬 응원 문화도 인기를 얻을 것 같아요. 맞죠? 확실히 야구 경기가 응원이 엄청 신난다고 들었거든요. 물론 배구 경기도 많이 신나긴 하지만 틈새. 네, 이러한 응원 노래나 문화도 엔터테인먼트적 요소가 될 수 있고 이러한 분위기가 미국 야구 팬들에게는 신선하게 다가올 것 같아요. 그리고 무관중 경기를 치러야 되는 상황에서 재정적인 부분이나 많은 부분에서 마이너스 상태인데 미국에서 한국 야구가 중계된다면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재정적인 부분을 채워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미국 현지에 미칠 영향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질롱 코리아 경기를 보는 그런 느낌이 아닐까요? 아니, 제가 너무 국내 야구 선수들의 실력을 과소평가하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작년 KBO 경기들을 지켜본 사람으로서 국내 야구 선수들 실력이 어디 내놓아도 꿀리지 않다 이렇게 말하기엔 사실 좀 자신이 없거든요. 솔직하신 생각입니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뭐 생각해 본다면 한국의 독특한 응원 문화 등이 미국인들에게 어필되어서 뭐 K-팝을 통한 한류 열풍처럼 스포츠를 통한 한류 열풍이 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채원 씨나 현우 씨처럼 각 구단마다 다양한 응원 문화나 치어리더 문화를 미국이 전파할 수도 있지만 공을 치고 나서 홈런을 직감한 경우에 배트를 전기는 흔히 말하는 빠던이라고 하죠. 네. 그걸 전문 용어로 배트 플립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모습에는 또 미국 시장에서는 거리낌이 느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더 큰 시장을 향하려고 하는 만큼 다양한 컨텐츠를 시도할 수도 있고 과거에 비해 중계권료가 크게 올랐기 때문에 멀리 보면 충분히 이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번 여러 측면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양측에 모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KBO 입장에서는 없던 수익이 중계권료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고 중계 방식 등
메이저리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도 뭐 KBO 중계를 보신 분은 알 수 있겠지만 레전드 카메라 워킹 장면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맞아요. 장원준 선수 한국 시리즈 승판 장면, 네. 뭐 임창용 선수 승판 장면, 그것도 그리고- 있잖아요. 정찬원, 정군. 그렇죠. 아, 벤치 클리어링. 네네네. 카메라가 줌인했다가 줌아웃하는 네, 레전드. 그런 장면들.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ESPN 입장에서는 코로나19로 스포츠가 올스탑인 이 위기인 상황에서 스포츠 경기 자체를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뭐 광고 수익도 있을 거고 이런 부분에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다원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은 부정적인 것이 이 무관중 경기로 시작해서 이게 전달이 되면 사실 우리나라 야구의 독특한 문화가 이 응원 문화잖아요. 채원 씨도 말씀하셨지만 네. 그 특색을 좀 보여주지 못하게 되는 게 아쉬울 것 같아요. 이 메이저리그 팬들 입장에서는 야구를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흥미를 느낄 수는 있겠죠. 근데 현우 씨가 말한 것처럼 좀 차이가 나는 실력인데다가 네. 응원 문화도 없는 특색도 없다. 그렇게 되면은 좀 시청의 재미도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생각도 들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다들 수익이나 문화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다 잘 해주셨는데요. 저는 선수 시장 관점에서 생각해봤어요. 오. 네, 우리나라 선수들 해외 진출할 때 보통은 FA 자격을 얻고 간 선수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때때로 포스팅에 도전한 선수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죠. 네, 이번 시즌도 이제 김하성 선수가 그런 식으로 이제 해외 진출을 노리고 있는 걸로 알거든요. 사실 포스팅으로 해외 진출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지금 김하성 선수나 이제 류현진 선수 같이 좀 미리 선언을 하고 이제 준비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황재균 선수나 이제 최근에 또 김재환 선수가 포스팅 신청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 두 선수처럼 이제 하루아침에 이제 마음 먹고 이제 한 선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만약 우리나라 야구가 미국 전역에 중계된다면 메이저 구단 스카우터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냥 미국 일반 야구 팬들도 평소에 더 자세히 우리나라 선수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괜찮은 선수들을 뭐 서로 뭐 인터넷 같은 데서 얘기를 해본다거나 그런 것도 되고 이제 스카우터들도 뭐 리스트를 더 작성하는데 더 편리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미국에서 뛰는 선수들 중에서도 메이저 레벨과 트리플 A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선수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선수들도 혹시나 중계를 보면서 나도 저기서 한번 뛰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KBO와 MLB 사이에 선수 교류가 점점 더 많아지는 그런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저도 이번에 좀 찾아보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만약에 우리나라 KBO 리그가 미국에 진출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미국 MLB나 그런 리그들이 이제 다시 시작을 해서 우리나라 야구가 묻힐 가능성은 없겠죠? 뭐 없지는 않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사실 MLB 재개막이 좀 불투명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의 확진자가 정말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네, 가장 많죠. 뭐 네. 인구도 많아서 그렇겠지만 네. 확진자도 많고 사망자도 지금 많이 나온 상황이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동이 많은 메이저리그가 개막한다? 조금 올 시즌은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러면 우리나라 KBO 리그가 미국에서 입지를 잘 잡아서 유지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고 시간도 다르니까 네네. 그 부분은 그렇죠. 크게 잘 편성을 한다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렇게 KBO 리그 개막과 향후 일정에 대한 이야기와 ESPN이 KBO의 중계권 구매를 위해 검토했다는 정보를 여러분께 물어다 드렸습니다. 하루빨리 정상화가 돼서 아무 걱정 없이 스포츠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무리 멘트는 현우 씨가 준비했다고 하네요. 네. 사실 저희가 욕도 많이 하고 왜 저러나 싶은 KBO 야구지만 사실 정작 야구 안 하니까 저녁 시간이 너무 허전했잖아요. 맞습니다.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함을 잃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올 시즌 5월 5일부터 시작되는 프로야구 우여곡절이 있긴 했지만 늦게 시작한 만큼 올해 더 정말 재밌는 시즌이 펼쳐지길 기대합니다. 삼성도 가을 야구 할 수 있게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